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토미오카 기우가 귀살대 검사가 아닌 혈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 차가운 외모와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우, 그런 기우가 혈기가 된다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미오카 기우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로 위로는 치타코라는 이름의 누나가 있었죠. 항상 화목했던 가족관계로 살아가 부침성도 좋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는데 특히 옆집에 사는 의사부부의 가족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의사부부에게는 딸 2명이 있었고 첫째는 호초 카나에, 둘째는 호초 시노부였죠. 그들은 소꿉친구로 거의 가족처럼 지냈는데 특히나 시노부는 어릴 적 들깨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기우를 좋아하게 되었고 항상 기우를 쫄쫄쫄 따라다니며 나중에 꼭 기우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런 시노부를 꼬맹이 취급하며 놀려댔지만 기우 역시 그런 시노부가 마음에 들었고 평생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나무장작을 들고 나가려는데 자신 집 옆에 어떤 의문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기우는 당신 누구냐고 경계를 했는데 그는 한눈에 봐도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 혈기는 기우를 가소롭게 쳐다보다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혈기로 만들어주겠다며 손톱으로 기우의 배를 찔렀고 기우는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신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누나 치타코의 모습을 보였고 기우는 의식을 잃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잠시 뒤 기우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들이 가득했고 근처에 나는 인간의 피냄새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엄마 아빠는 이미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죽어있는 상태, 옆에 치타코 역시 쓰러져 있었죠. 절망에 빠진 기우는 혹시 누나 치타코까지 죽은 것인가 하고 흔들어 왔는데 치타코는 신음하며 일어났고 치타코 역시 혈기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치타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황했고 기우는 이 상황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옆집에서 다시 한번 시노부의 것으로 보이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치타코는 코초 자매를 구해야 한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기우도 밖으로 나갔는데 코초의 집 앞에는 어떤 거대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발 밑에는 여러 마리의 혈기가 죽어 있었죠. 그 혈기 시체 중에는 아까 자신의 혈기로 만든 이도 있었고 그 남자는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치타코는 기우에게 코초 자매는 이미 틀린 것 같다며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기우는 그럴 수 없다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런데 그때 그는 나는 귀살대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혈기 너네를 처단하겠다 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철퇴를 날려 치타코를 공격했고 치타코는 그대로 그 철퇴의 다리가 날아갔고 쓰러지며 그저 기우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교메이는 쓰러진 치타코를 향해 미안하구나 라고 하며 도끼로 목을 베어버렸고 기우는 그 처참한 모습에 어떤 감정의 끈이 툭 하고 끊겨버렸죠. 기우는 엄청난 분노를 하며 교메이에 달려들었지만 교메이 철퇴가 기우의 양팔을 박살내버렸고 기우의 목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교메이 철퇴를 물의 호흡으로 쳐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우를 한 팔로 감은 뒤 도망치기 시작했죠. 기우는 이들은 누구지? 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웬 여호감을 쓴 남녀가 있었고 그중 남자로 보이는 이는 교메이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는 괴물이라며 혈기술 물안개를 씌워내 주변의 모든 것을 뿌옇게 만들었고 교메이는 그 물안개 때문에 자신의 감각이 둔해져 그들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을 도망친 뒤 기우를 땅에 내려놓았고 그 요호감에는 자신의 이름은 사비투, 이쪽은 마코모라고 소개한 뒤 방금은 완전 큰일 날 뻔했다고 상대는 귀살대의 기둥 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자신들은 지나가는 혈기들인데 혈기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걸 느끼고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상대방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녀석이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너라도 이렇게 빼내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우는 아까의 기억, 싸늘하게 죽어있던 엄마 아빠의 시신 그리고 누나 치타코가 살해당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라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남자에게 코초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충격에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에 사비토와 마코모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 녀석 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며 그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한편 집 안의 붙박이장 안에 숨어있던 고초자매 다 끝났으니 이제 나와도 좋다. 혈기들은 전부 처단했다. 라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왔죠. 시노부와 카나이는 아까 전 갑자기 들어온 혈기에 의해 엄마 아빠를 잃게 되었고 겨우 이 붙박이장에 숨어 있었는데 그 혈기가 엄마 아빠를 먹어치운 것을 공포에 떨며 기다렸다가 그 혈기가 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는 이 녀석들 말고도 굉장히 맛있는 인간 냄새가 나는군 이라며 그녀들이 숨은 붙박이장으로 다가갔고 공포의 시노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교메이가 뛰어와 그 혈기를 박살내버렸고 다시 혈기의 기운을 느낀 교메이는 밖으로 나가 츠타코를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초자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자 옆집이 위험하다며 교메이에게 빨리 옆집 가족도 구해주라고 부탁했고 교메이는 이미 옆집의 사람들은 혈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했죠. 그녀들에게 차마 옆집의 아이들이 혈기가 되어 한 명은 퇴치하고 한 명은 도망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이가 혈기가 된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말이에요. 어차피 약한 혈기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귀할 때에 적발되어 퇴치당하니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코초자매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교메이에게 자신들도 귀할 때 검사가 되고 싶다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원수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시노부와 카나이는 포기하지 않고 어필했고 교메이를 따라다니며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가며 자신들을 귀할 때 검사로 기어달라고 부탁했죠. 그의 교메이는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 한 가지 꾀를 썼고 자신은 움직일 수 있지만 코초자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가져다 놓고 이 바위로 움직이면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렇게 하면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포기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어릴 적부터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천재소녀였고 바위 밑에 도랑을 판 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 바위를 움직인 것에 성공해버렸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이들에게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줬고 꼬체호의 교육자인 칸자키 아오이가 나왔죠. 코초자매는 아오이를 보고 엄청나게 어려 보이는데? 라며 당황을 하니 아오이는 이래봬도 나는 28살이라고 한때 꼬체호의 주까지 될 뻔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되지 못하고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초자매는 아오이에게 꼬체호를 배우게 되었고 코초자매 둘 다 검술의 소질이 있어 보였지만 아무래도 시노부는 왜소한 체격과 약한 근력 탓에 강한 검사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오기가 생겼고 꼬체호의 동작을 자신의 체형에 잘 어울리게 변형시켰고 근력 탓에 되는 것이 어렵다면 찌르는 것으로 혈기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 칼에 독을 묻혀 사용하는 벌레의 호흡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파생시키는 것은 엄청난 천재들만이 가능한 것인데 검술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심지어 귀할 때 선별시험을 치르지도 않은 이가 해냈다는 것에 아오이는 엄청나게 놀랐죠. 그렇게 카나이와 시노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꼬체호흡과 벌레호흡을 사용해 귀할 때 선별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귀살대원이 된 후 교메이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원이 되면 하기 힘든 결정도 해야 할 때가 오며 소중한 누군가를 잃게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했고 그녀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은 견뎌낼 수 있다고 했죠. 한편 기우는 정신을 차린 후 혹시라도 코초호 가족 중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를 향해 다시 뛰어갔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를 걱정하며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우가 그곳에 가보니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코초자매는 곳에 없었죠. 이미 그 녀석에 당한 것인가? 라며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기우는 근처에 있는 사비토와 마코모에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칼을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비토와 마코모는 알겠다고 했고 자신들의 검술인 물의 호흡을 기우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기우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귀살대 검사에 대한 증오로 미친듯이 수련에 임했고 세월이 흘러 기우는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는 밤마다 귀살대 사냥을 나섰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런 기우를 걱정하며 귀살대에는 강한 녀석들이 많은데 굳이 인간만 잡아먹으면 되지 귀살대 검사와 싸워야겠냐고 했지만 기우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귀살대 검사를 배워버렸죠. 마코모는 기우와 함께 지내며 기우에게 애틋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기우를 응원하며 자신도 꼭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우는 혈기를 퇴치하고 있던 귀살대 분대 하나를 발견한 후 그들을 습격했고 그들은 기우에게 덤벼들었지만 기우는 불의호흡 검술로 그들을
순식간에 배워버렸고, 그중 한 명인 무라타는 기우의 물의 호흡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며 어째서 혈기가 물의 호흡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죠. 그의 기우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내 무라타가 물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하자 기우 역시 귀달대 검사가 어째서 자신의 검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기우는 그의 칼이 푸른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저 칼이 물의 호흡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후 그대로 무라타의 팔을 잘라버렸죠. 기우는 무라타의 칼을 쥐어보니 더욱더 푸른빛이 강렬해졌고, 무라타에게 어째서 이 녀석이 물의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무라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덜덜 떨었고, 그때 사비토와 마코모가 기우에게 다가와 너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겠다고 했죠. 기우는 그의 사비토와 마코모를 따라갔고, 무라타는 휴, 팔과 칼을 잃었지만 목숨만큼은 이렇게 부지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비토는 기우에게 사실 자신들은 귀달대 검사였고 물의 호흡은 귀달대 교육자에게 배운 기술이라고 했죠. 하지만 귀달대원이라도 임무에서 혈기 검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는 호흡을 쓰는 검사들을 혈기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에게 무장님의 피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혈기의 이름은 상현일 코쿠시보. 그날 알고 보니 호흡의 검사를 만들어내는 검사로 그 호흡이 영원토록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혈기가 되었다고 했으니 저 호흡의 검술은 귀달대원이 혈기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쓰레기 같은 귀달대원 자식들이라며 분개했고, 우선적으로 호흡의 검술을 도둑질해 귀달대 검사를 키우는 그 교육자라는 것들부터 찾아 죽여야 했다며 너네를 가르쳤던 그 교육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래도 자신들의 스승이다 보니 말하기에 우물쭈물했는데, 기우는 말하지 않는다면 귀달대와 동조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싸늘하게 말했고, 마코모는 기우를 위해 물의 호흡 교육자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거처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기우는 그 장소를 향해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거처에 도착하게 된 기우, 그곳에선 역시 몇몇의 수련생들이 있었고 기우는 그들과 마주치자마자 그들을 베어버렸죠. 그때 사비토와 마코모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곳과 떨어진 곳에서 이 비극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기우가 그렇게 수련생들을 베어버리고 있자 사콘지에 물의 호흡 검술이 날아와 기우를 공격했고,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그 검술을 막아냈죠. 사콘지는 기우의 물의 호흡을 보고 어떻게 혈기가 물의 호흡을 쓰고 있는지 당황했습니다. 호흡의 검술을 쓰는 혈기라면 앞으로도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터 사콘지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 혈기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사콘지와 기우의 싸움. 기우는 사콘지의 움직임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형태의 물의 호흡을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몸에 새기며 물의 호흡의 모든 것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적인 사콘지에게서 물의 호흡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사콘지의 유려한 움직임에서 나오는 물의 호흡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했기에 이 움직임들을 꼭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물의 호흡은 방어에 특화된 호흡이다 보니 서로를 쉽게 베어낼 수 없었지만 사콘지는 은퇴한 검사, 나이를 많이 먹은 이였기에 엄청난 체력을 가진 혈기 기우에게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에 더욱 몰아치기 시작했고 사콘지는 몸 이곳저곳이 베이며 칼로 겨우 땅을 짚은 뒤 부들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기우가 사콘지를 마무리하러 가는 순간 사비토가 나타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막아섰고 그 뒤로 마코모도 나타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사콘지는 어떻게 너네들이 혈기가 되었던 것이냐 라고 충격을 받았고 사비토는 스승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사콘지는 기우의 검술이 혈기가 된 사비토와 마코모가 알려준 것임을 깨달았고 자신이 키운 제자들에 의해 귀살대가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깨닫자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들을 베어버릴 힘은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이 키운 혈기들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스스로 깨끗이 죽는 게 낫다며 할복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미 사라져버린 기우는 그 모습에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며 다음 장소를 향해 떠났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기우는 그 후 만난 귀살대 검사들을 베어버리는 과정에서 호체욱 교육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교육자를 찾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나에와 시노부는 엄청난 실력으로 혈기들을 사냥하며 카나이는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시노부는 주 아래 계급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스승이 나오야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카나이와 시노부는 마을에 잠깐 내려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음씨 착한 카나이는 그 아이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해주어 자신의 나비저택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카나이는 이름조차 없던 그 아이에게 카나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카나오는 자신을 구해준 고초 자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자신도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한편 아오이는 꽃체우 수련생들을 데리고 검술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르친 아이 중에 귀살대 주화된 아이가 있다며
너희들도 열심히 나에게 배우다 보면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늘한 귀기가 느껴져 그곳을 바라보니 칼을 든 혈기가 있었고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췄죠. 기우는 그들을 쓱 한번 보더니 물의 호흡을 시연했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수련생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꽃의 호흡으로 그 칼을 막아냈고 수련생들에게 어서 너희들은 도망치라고 했죠. 하지만 그 도망치는 길을 사비토와 마코모가 막았고 도망치는 수련생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오이는 그만두라며 죽어가는 수련생들을 신경 쓰다가 빠르게 접근해오는 기우의 칼날에 허벅지를 베이고 말았고 아오이는 꽃체홉을 시연해 어떻게든 맞서려고 했지만 유연한 움직임이 강점인 꽃체홉 사용자가 허벅지에 부상이 생기자 제대로 검술을 활용할 수 없었죠. 기우는 귀할 때 검사들이라고 해도 다들 별거 아니라며 물의 호흡을 사용해 아오이를 베어버렸고 아오이는 치명상을 입은 뒤 쓰러졌습니다. 기우 일행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카나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죽어가는 아오이를 붙잡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오이는 내 자랑스러운 제자 왔냐며 물의 호흡을 쓴 혈기가 나타나 이 사단이 났다고 했고 꼭 복수해 혈기들을 말살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카나이는 알겠다며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오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카나이에게 자신을 공격한 혈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줬는데 자신이 그 혈기와 상대할 때 향기가 강한 꽃의 진액을 그에게 묻혀놨고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 향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며 말했죠. 카나이는 아오이가 숨을 거두자 그녀의 눈을 감겨준 뒤 카나오에게 나비여택으로 돌아가라고 한 뒤 자신은 그걸 향해 쫓아갔습니다. 최근에 물의 호흡 교육자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혈기의 소행으로 보였고 반드시 그 혈기를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 향을 따라간 카나이는 어떤 거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사비토와 마코오는 귀할 때 검사가 들이닥치자 경기하며 칼을 빼들었는데 그녀는 다른 귀살대원들과 차원이 다른 검술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주의 계급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죠. 사비토는 마코모에게 자신이 이 여자를 상대하고 있을 테니 넌 기우를 불러오라고 했고 마코모는 알겠다며 무사히 버티고 있으라고 하면서 기우를 찾으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나이는 놓칠 줄 아느냐며 매서운 검술을 알렸고 사비토는 물의 호흡 검술로 방어를 했죠. 카나이는 사비토의 물의 호흡을 보고 역시 당신이 아오이를 이라고 하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사비토는 다짜고짜 몰아치는 분노의 힘에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사비토는 이렇게 1대1 승부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최대한 방어만 하며 자신들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난 기우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코모가 기우를 데려오면 아무래도 3대1 싸움이 되어 자신들이 유리할 테니 말이에요. 한편 마코모는 기우를 데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우와 싸우고 있는 남자의 정체는 바로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 그는 카나이를 평소에 흠모하던 주였는데 그녀가 엄청난 분노를 하여 어디론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다가 기우를 마주친 거였죠. 기우는 사네미의 날카로운 바람의 호흡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못 이길 상대는 아니라며 몰아쳤고 사네미는 네 녀석이 요즘 날뛰고 있는 그 혈기냐며 혼신의 힘을 다해 몰아쳤습니다. 그의 기우는 자신이 새롭게 만든 물의 호흡 검술이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사네미의 연속 공격들을 전부 막아냈고 카운터 공격으로 사네미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죠. 마코모는 기우가 이겼다며 기뻐했고 이제 어서 마무리하고 사비토를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기우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네미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었고 마코모는 그를 처치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며 가까이 갔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현기증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네미는 내 피는 희귀혈이라 혈기들이 냄새를 맡게 되면 마치 만취해버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라고 했고 기우를 향해 바람의 호흡 검술로 공격을 했죠. 기우는 어떻게든 그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사네미가 여러 명으로 보여 제대로 막지 못했고 온몸 이곳저곳이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네미는 자꾸만 목을 노리는데도 목만큼은 방어하며 뒤로 물러야 하는 기우에게 열이 받았고 자신의 피가 말라가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팔뚝을 베어 기우에게 뿌려 기우의 정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기우는 빨리 이 취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저 검사에게 당하고 말 거라고 생각해 뒤로 도망해갔고 어느새 가팔은 절벽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던 기우. 사이미는 내 피 냄새를 한번 맡은 혈기는 절대로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기우를 공격했는데 그 순간 마코모가 뛰어와 그 공격을 막았고 기우에게 어서 도망가 라고 외쳤죠. 마코모가 멀리서 물의 호흡을 사용해 뛰어들어 사네미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가까이 접근하니 마코모 역시 엄청난 현기증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사이미는 방해하지 말라며 마코모의 온몸을 발각이 베어버렸습니다. 기우는 안돼! 라며 마코모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코모는 너와 함께 좀 더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물의 호흡으로 기우가 딛고 있는 땅을 베어버렸고 기우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코오는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기우를 향해 좋아해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고 사님의 칼날에 목이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우는 눈에서 피눈물이 날 만큼 분했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쳇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지혈하면서 카나에를 찾으러 갔죠. 한편 사비토는 기우를 데리러 간 마코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거냐며 당황했고 혈깃을 물안개를 씌워내 카나에를 변속시켜보려고 했지만 카나에는 꽃의 호의 검술로 그 물안개를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카나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비토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사비토의 온몸에는 상처가 누적되어 재생 속도가 더디게 되었죠. 카나에는 아오이의 복수입니다 라고 하며 꽃의 호흡 종영 비안주안을 사용해 사비토에게 뛰어들었고 사비토는 물의 호흡으로 받아쳐봤지만 여우 가면이 반으로 쪼개지며 떨어졌고 그대로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사비토는 죽어가면서 제발 마코모와 기우에게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그들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소멸했죠. 한편 기우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절벽 아래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마코모가 살해당했다는 것에 아주 싸늘한 분노를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몸이 정상이 아니어야 할 자신의 몸이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힘이 넘치는 듯 했죠. 그러자 옆에서 넌 역시 나와 동료인 것 같구나 반가워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눈에 상인이 표식이 있는 혈기가 있었죠. 그 혈기는 자신의 이름은 도우마 쓰러져 죽어가던 너에게 내 힘을 조금 불어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러냐며 이제 볼 일이 끝났으면 갈 길 가라고 싸늘하게 말한 뒤 아까 그 검소한 녀석을 찾기 위해 자신의 거처를 향해 뛰어갔죠.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 듯 난장판이었고 사비토의 반으로 갈라진 여우 가면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우는 사비토의 죽음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마음에 고요를 했죠. 그러자 주변이 갑자기 얼음으로 뒤덮였고 공기는 얼어붙어 눈송이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거참 재밌는 녀석일세 너도 나처럼 얼음의 혈기술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널 강하게 만들어줄까? 라고 물었고 기우는 사내미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귀살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줘 라고 했고 도우마는 시익 웃으며 기우를 자신의 거처인 만세눈학교에 데려가게 되었죠. 기우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자 여자들의 피냄새가 가득하다는 걸 느꼈는데 도우마는 기우에게 너도 여자를 먹어볼 테냐고 제안했고 기우는 자신은 딱히 식인에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우마는 뭐 좋아하는 인간 여자라도 있는 거냐며 떠왔고 기우는 시노부가 떠올랐지만 그런 시노부가 귀살대에 의해 죽었다는 생각에 이를 부득 깔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도우마는 기우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자신과 비슷한 얼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기우에게서 사비토와 마코모가 죽는 날의 분노를 각인시켜 주변의 공기들을 얼려버리는 기술을 깨우치게 했죠. 그리고 기우에게 다양한 얼음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만생을 학교 신도들은 보통 여자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도우마님께서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처음 본다며 신기했고 그에 비해 기우는 도우마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영혼 없이 무시하곤 해서 그건 역시 신기하게 생각했죠. 도우마는 어느 날 기우에게 이렇게 혈기술만으로는 귀할대 검사들을 압도할 수 없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능력이니 신체 능력을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인간 여자들을 잡아먹는 것. 하지만 기우는 얼만큼의 시인을 해야 강해질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도우마는 100년 이상은 잡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죠. 기우는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복수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다고 했고 도우마는 씩 웃으며 그렇다면 빠르게 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혈기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장님의 피를 많이 가진 혈기인 12개월의 혈기들은 흡수하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테니 금방 너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고 부추겼죠. 도우마는 혈기로 살아온 지 100년이 훌쩍 지났고 자신의 위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보니 따분했기에 기우를 통해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보고 싶어 일부러 12개월의 혈기들을 주의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우는 도우마가 알려준 대로 하얀육의 혈기 카마노에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는 혈기가 무슨 일이냐고 별 경계심 없이 다가갔다가 그대로 기우에게 목이 베이고 말았죠. 기우는 이전에 귀할대온 모라타에게서 일륜도를 빼서 사용했기에 다른 혈기의 목을 베었을 때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기우는 그대로 목이 베인 카마노의 머리를 들고 자신에게 흡수해버렸고 확실히 자신의 신체력이 상승하는 것을 느꼈죠. 그 뒤로 가까운 곳에 있던 하얀사 무카고와 하얀사 마쿠라바 하연이 로크로까지 물의 호흡으로 다소 손쉽게 제압 후 흡수해버렸고
하연호에 혈기가 있다는 나타공원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혈기들을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마치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듯 여러 마리의 혈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살대 검사들의 시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니 한참 기살대 검사들과 이곳의 혈기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았죠. 기우는 다른 혈기들에게는 딱히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빠 거미 혈기와 멧돼지탈을 쓴 귀살대원 이노스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아빠 혈기가 꽤나 신체력이 높아 보였기에 저 혈기를 흡수해도 되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아빠 혈기의 앞에 다가간 뒤 물의 호흡으로 목을 베어버렸죠. 이노스케는 자신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정했던 상대를 단번에 베어버리다니 대단한 검사라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기우의 모습을 보니 혈기라는 것을 알았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기우는 싸늘한 무표정으로 이노스케를 바라보다가 이노스케가 짐승의 호흡으로 공격을 해오자 곧장 물의 호흡으로 이노스케의 칼을 쳐낸 후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번개호흡 검술이 날아와 기우의 칼을 막아냈죠. 번개호흡 검사 제이치는 엄청나게 강한 혈기에 차가운 소리에 반응해 이곳에 달려왔고, 이노스케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귀살대원 여러 명이 기우에게 달려와 그를 둘러싸았고, 사방을 포위한 뒤에 각자의 호흡으로 기우를 공격했죠. 기우는 그의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전했고 그 관계에 들어오는 모든 공격들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귀살대 검사들은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했는데 단 한 명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당황했고, 기우는 이제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며 물의 호흡 자세를 취했죠. 귀살대 검사들은 긴장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갑자기 주변의 공기들이 엄청나게 차갑고 무거워졌고, 어느새 자신들의 팔과 다리를 보니 서리가 생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우는 물의 호흡 생생유전 시간에 주변에 있는 귀살대 검사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그들은 몸이 얼어버려 그 자리에 서 있는 채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 뒤 기우는 이 산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혈을 쫓아 뛰어갔고, 그곳에 다다르자 하연호 루이가 있었습니다. 루이는 기우의 모습을 보더니 네가 요즘 하연의 혈기를 잡아먹고 있다던 그 자식이냐며 조만간 찾아올 줄 알고 있었지만 하필 귀살대 녀석들과 싸우는 지금이냐고 화를 냈죠. 기우는 그 말을 그냥 무시하며 칼을 빼들었고, 루이는 거참 사회성 없는 녀석이구만 이라며 거미줄 혈기술 시전에 기우를 공격했습니다.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베어내려고 했는데 루이의 거미줄은 점성이 아주 강했기에 칼에 베이지 않고 엉겨붙었고, 루이는 그게 바로 검사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라며 씩 웃었죠. 그러자 기우는 별 상관없다는 듯이 뒤로 살짝 물러난 채 다시 물의 호흡을 시전했고, 루이는 혈기술 살목롱을 시전해 기우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루이의 거미줄이 귀의 칼날에 부딪히자 단번에 깨져버렸고, 루이는 자신의 거미줄이 베인 게 아닌 부서졌다는 것에 깜짝 놀랐죠. 루이의 거미줄은 기우의 혈기술에 의해 가는 도중 얼어버렸고 그 점성과 탄성을 모두 잃어버려 기우의 칼에 쉽게 부서져버린 거였습니다. 기우는 그대로 루이에게 뛰어들어 그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루이는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부장님에게 용서받을 것 같으냐고 했지만 기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며 루이를 흡수해버렸죠. 그 뒤 이쪽은 볼일 끝난 것 같다며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때 나타공원산으로 지어나온 신호부가 기우의 뒷모습을 봤고 저자는 누구지? 검사? 혈기? 어쩐지 기우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라고 하며 나머지 혈기들을 되찾습니다. 한편 다시 만생학교에 돌아간 기우, 또 많은 기우에게 그 모습을 보아하니 많은 하연들을 잡아먹은 것 같다며 훌륭하다고 칭찬해줬고, 자신이 지금 아주 흥미로운 곳을 발견했는데 너도 따라오라고 했죠. 기우는 그의 도마를 따라갔고 도마는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보지 않냐며 계속 말을 걸었지만 기우는 그딴 건 딱히 궁금하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고, 이 녀석은 내 성격 반만 닮더라도 인기가 많아질 텐데 참 사회성이 없다고 하며 지금 가는 곳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잔뜩 살고 있는 귀살대 주의 저택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곳에 다다르자 수많은 여자 귀살대원들이 경계태세를 갖췄고, 도마는 예쁜 아가씨들 안녕? 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덤벼든 그녀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렸죠. 그 기우는 어차피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도마가 다 처리하겠고, 여자를 죽이는 것에 워낙 환장한 녀석이다 보니 즐기게 내버려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저택에 있던 여검사들은 모두 꽃의 호흡을 사용하며 각자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도마는 그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며 바라봤죠. 그런데 그 순간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꽃의 호흡 검술이 날아와 도마의 팔과 함께 철부채를 날려버렸고, 도마는 빠르게 뒤로 피한 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귀살대 화주 고초 카나이는 심하게 당한 자신의 치우코드를 보며 분노했고 도마를 향해 빠르게 공격을 했죠. 도마는 그의 냉기 열정을 주변에 깔아 호흡을 막으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파괴를 가진 검술이 그 냉기 열정들을 알려버렸고, 그쪽을 보니 귀할 때의 연주 갈로지 미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둘이서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를 몰아붙였고, 도마는 이렇게 강한 여자들은 처음 본다며 신기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기우는 카나이를 보고 마치 예전 자신이 알던 카나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카나이는 이미 장님 기살대원에게 죽었다고 믿었고, 벌레 한 마리도 쉽게 죽이지 못했던 카나이를 떠올렸기에 저 여검사는 그저 카나이를 닮은 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여러가지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그녀들을 압박했지만, 미치리와 카나이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고, 점점 싸움이 길어지자 도마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어서 빨리 이 강한 여검사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잡아먹기 전에 동이터 자리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기우를 불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고, 기우는 그대로 뛰어와 미치리를 막아섰죠. 아무래도 카나이를 닮은 여검사를 공격하는 것은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이 괴력을 가진 검사를 상대한다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이들과 싸우고 있던 중, 카나이는 미치리와 싸우고 있는 혈기를 자세히 보니 자신의 소꿉친구 토미오카 기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죠. 카나이는 꽃의 호흡을 익히며 시력이나 눈썰미가 좋아졌기에 혈기가 기우였지만 인간이었던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걸 알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나이가 기우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방심한 순간 도마의 얼음창들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미처 다 피하지 못해 몸 곳곳에 찔리고 말았죠. 미치리는 그런 카나이를 신경쓰느라 흐트러졌고, 기우는 물의 호흡과 얼음 혈기술 조합해 미치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카나이는 기우를 향해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고, 도마는 그런 카나이를 보며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간파해 카나이의 목소리가 기우에게 닿기 전에 얼음 혈기술을 불어넣어 그녀의 목소리를 막아버렸고, 카나이에게 지명상을 입혀버렸죠. 그러고 나서 카나이를 흡수하려고 했지만 멀리서부터 귀살 때의 지원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도마는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해양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만 물러나자고 했습니다. 기우는 쓰러져 자신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카나이의 눈빛에 계속 찝찝했지만 카나이와 닮은 여자일 뿐이라고 되뇌이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노부와 풍주 사nem이, 시노부는 언니 카나이가 죽어가자 눈물을 흘리며 어떤 녀석이 이랬냐며 분노했고, 카나이는 시노부가 혈기가 된 기우와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에 대해 걱정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미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특유의 강인한 체력으로 인해 움직일 수 있었고, 카나이를 죽인 것은 황급빛 머리에 무지갯빛 색깔의 눈을 가진 상현이의 혈기였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 자식만큼은 내가 꼭 죽여버리겠다며 카나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사nem이 역시 카나이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후 시노부는 언니 카나이의 원수를 갖기 위해 수련하고 또 수련했고, 혈기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며 성과를 냈죠. 그래야 시노부는 벌레의 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카나이가 키웠던 카나오 역시 복수를 꿈꾸며 꽃의 검사로 엄청난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편 사네미는 미치리가 상인이 혈기와 싸우고 있을 때 난입해 자신을 베어버렸다던 물의 호흡을 쓰는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생김새를 자세히 물어봤는데, 예전 자신이 베어주기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녀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녀석을 찾아 상인이의 혈기 행방까지 알아내야겠다며 다짐했죠. 그러다가 마침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많은 귀할대원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걸 듣고 그 임무를 향해 떠났고, 기우 역시 무한열차에 마지막으로 남은 하연이의 혈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향해 떠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네미는 무한열차에 도착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는 시끄럽게 우마이거리는 염주 큐즈로가 있는 걸 확인했고, 서로는 서로를 보고 왜 이곳에 있느냐며 놀랐죠. 각자 이곳에 하연급의 혈기가 있을 거라는 냄새를 맡고 왔기에 긴장하며 좌석에 앉았고, 사네미는 이 열차에는 혈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모든 것을 경계하며 사방군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무의 사주를 받은 검표언니와 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사네미의 눈빛에 훔친 놀라 수상적인 행동을 했고, 큐즈로와 사네미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죠. 그러자 그는 그들의 위압감에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고, 사네미는 이 열차에 있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큐즈로가 너무 심하게 위협하지는 말라고 했고, 사네미는 혈기들과 내통한 것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며 소리치자, 검표언은 잘못했다며 꿈에서 죽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빌었고, 큐즈로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이 혈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사네미는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가며 열차를 뒤지기 시작했고, 엠무는 저들의 촉과 움직임을 보니
주급의 실력을 지닌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엠무는 황급히 열차 속으로 들어가 융합을 하기 시작했고, 열차 내에 족수를 꺼내 승객들은 물론 쿄요로와 사네미를 압박했죠. 하지만 실력자 주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엠무의 족수는 승객들에게 닿기 전에 전부 베어져 버렸고, 사네미는 열차 곳곳을 누비며 베어내는 탓에 목의 위치가 금방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사네미는 이 쓰레기 같은 헬기를 베어버리겠다며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열차째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열차는 그대로 탈선해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쿄요로는 그 뒤 다친 승객들을 구조해줬고, 사네미는 자신의 왠지 모를 촉이 긴장을 풀지 못하게 그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엄청난 기위를 느껴 칼을 빼들었고 자해에 날아오는 물회흡 참격을 막아냈죠. 사네미는 그 참격이 날아온 곳을 응시했고, 그곳에서는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다시 한번 공격해 사네미를 튕겨냈습니다. 사네미는 기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나에를 죽인 원수 자식, 이번엔 꼭 죽여버리겠어 라고 분노했고, 기우는 사네미를 보자 마코모와 사비토의 원수 용서 못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차가운 한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사네미에게 뛰어가 몰아쳤고, 사네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듯한 기의 공격을 겨우 막는 것만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요로의 하얀의 호흡이 기우의 뒤를 노렸고,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방어해내며 튕겨냈죠. 쿄요로는 기우를 보자마자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강력한 귀기를 느꼈고, 이 정도의 혈기라면 하얀의 혈기를 넘어선 강한 혈기일 텐데 상윤의 표식이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기우는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사네미를 공격했는데 쿄요로가 다시 끼어들었고, 사네미와 쿄요로를 동시에 상대하다 보니 기우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뭐야, 나보다 빨리 온 녀석이 있었네? 그 검사 중 한 명은 나에게 양보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바라보니 눈에 상현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사네미와 쿄요로는 기우 한 명도 쉽지 않은 상황에 상현삼의 혈기까지 등장한 것에 일이 꼬여버렸다고 생각했고, 사네미는 쿄요로에게 내가 저 검사 혈기 녀석을 금방 해치울 테니 네가 상현삼을 막아내고 있으라고 했죠. 쿄요로는 알겠다며 아카자의 앞으로 나아갔고, 아카야는 네가 내 상대인가? 염주를 죽여본 적은 없었는데 이거 잘 되었군 이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간 쿄요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네미는 기우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 빨리 네 녀석을 베어버려야겠다며 자신의 팔뚝을 칼로 그었고 피를 내기 시작했죠. 저번에도 당해왔다시피 네 녀석은 내 휘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고,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기우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사네미의 공격을 받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공격으로 사네미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고, 사네미는 칫, 아직 만취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며 물러났죠. 그런데 기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뛰어와 사네미를 압박했고, 또다시 사네미의 허벅지를 크게 베어버리는 등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네미는 어떻게 내 피냄새를 맡고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자신의 베인 곳, 피가 흐르는 곳을 봤더니 그 피는 이미 딱딱하게 얼어붙어버린 상태였죠. 기우는 사네미의 희결을 대응하기 위해 얼음 혈기술을 시전했고,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려 사네미의 피가 밖으로 분출되자마자 얼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기우는 마코모와 사비토의 복수다 라고 하며 물의 호흡과 자신의 얼음 혈기술을 뒤섞은 생생유전으로 사네미의 주변을 돌며 베어버렸고, 사네미는 베인과 동시에 몸 곳곳이 얼어붙어 심장까지 멈추고 말았죠. 한편 쿄요로와 신명나게 싸우고 있던 아카자 역시 혈기의 이점을 활용해 점점 쿄요로에게서 우위를 점했고, 쿄요로가 엄청난 투지를 발휘해 연옥으로 아카자를 공격해봤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카자의 목을 베지 못했고, 아카자의 공격에 복부를 뚫려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쿄요로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아카자의 목을 깎아내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다 죽어간 녀석이 이 정도의 힘을 낸다고? 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쿄요로의 움직임이 멈췄는데 기의 칼이 아카자의 몸을 뚫고 쿄요로의 심장을 찔러버린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자존심 때문에 덕분에 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네 녀석이 요즘 도마 함께 있다는 그 녀석인가? 라고 물었는데 기우는 그 말에 딱히 대꾸하지 않고 휙 돌아 자신의 갈 길을 가버렸죠. 아카야는 뭐 저런 붙일 수 없는 녀석이 다 있냐며 도마 자식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냐며 부들거렸습니다. 한편 어떤 해안가 마을이 혈기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에 그곳을 찾아가게 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곳곳에 퍼져있는 여러 혈기들을 그대로 때려잡고 있었는데 감히 내가 애써서 만들어놓은 녀석들을 죽이다니 제정신이냐며 상현호 교코가 튀어나왔고, 교코는 교메이를 보자 너는 몸집이 아주 큰 것을 보니 재밌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했죠. 교메이는 최근 들어 많은 주들이 죽거나 다쳐 열이 받은 상태,
특히나 자신 때문에 귀살대가 된 고초 카나에가 죽어 막중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교코의 근처에서 나는 소리를 파악해 그대로 바에옥 공격을 퍼붓었고, 교코는 자신을 향해 날아온 철퇴에 귀살대원들은 검을 쓰는 것 아니냐며 놀랐죠. 교코는 겨우 후 공격들을 피하며 여러가지 혈기술로 교메이를 공격했는데, 교메이는 육중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그것들을 피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렇다면 저 녀석이 철퇴를 날린 직후 뛰어들어 속발에 가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교메이가 철퇴를 날리자 그대로 빠르게 교메이의 품 쪽으로 접근했는데, 교메이가 다른 팔로 도끼를 빼어들며 교코의 팔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주먹으로 후려쳐 날려버렸습니다. 교코는 이 막중한 전투력에 저 자식 뭐냐며 인간 맞냐고 당황했고, 교메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이오 공격으로 교코의 온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교메이는 현 귀살대에 있는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주였고, 혼자서도 주 두세 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둥 중의 기둥이었습니다. 한편 도우마는 기우를 불러 요즘 꽤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자신이 다 뿌듯할 지경이라고 했고, 기우는 그 말을 무시하며 나를 왜 불렀느냐고 했죠. 그러다 도우마는 지난번에 귀살대 여자주에 저택을 습격했을 때 여자들을 미쳐 다 먹지 못했던 것 기억하느냐고, 이번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여자주의 저택의 위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이 녀석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원수인 장님 귀살대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도마를 따라갔고, 도마는 기우에게 예전부터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너는 인간 시절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며 귀살대 검사를 중화하는 이유는 그저 그 친구였던 혈기들이 그들에게 살해당해서냐며 물었고, 기우는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자신에게는 꼭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 아이는 조그마한 체구를 가졌지만 아주 당찬 성격으로 항상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혼하자고 졸랐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리라 방심했던 자신의 탓이라고 했죠. 그렇게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도 못 지키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못 해보고 그 아이를 귀살대 검사에게 이렇게 자신은 모든 귀살대원들을 죽이기 전까지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 말에 신기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랑 같은 걸 못 해봤는데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부러운 거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카나에가 죽은 뒤 새로 이사하게 된 나비저택의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기우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도마는 사실 자신에게는 귀살대에 숨겨놓은 정보원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가 도마의 앞으로 나왔고, 기우는 귀살대원을 보자 칼을 빼들었는데 도마는 경계할 필요 없다며 이 녀석이 내 정보원이라고 했죠. 도마는 큐브 스테이크에게 황금 덩어리를 한 개 챙겨줬고, 큐브 스테이크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마는 그 뒤 나비저택을 향해 들어갔고, 기우는 어쩐지 저번 카나이를 닮은 여검사가 생각이 났기에 찝찝한 마음에 멀리서만 지켜봤죠. 그때 나비저택에 있던 포알룬즈들은 도마의 습격에 비명을 질렀고, 도마가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포알룬즈를 공격하자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쳐내며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 뒤에서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도마를 찔러 독을 주입했죠. 도마는 고통에 일그러졌지만 이내 독을 소화해버렸다며 웃었고, 너는 저번에 만난 검사의 동생인 것 같다며 반갑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마를 보자마자 언니를 죽인 그 혈기라는 것을 알았고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이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카나와 시노부는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를 공개했지만 도마는 너희는 예전에 만났던 그 여검사들보다도 약한 것 같다며 너희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닥치라며 흥분해서 도마에게 뛰어들었는데 카나오가 시노부를 붙잡고 도마에게서 벌을 두게 했죠. 저 혈기의 근처에는 미세한 얼음들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저걸 들이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걸 용케 간파했다며 너네 호흡의 검사들은 내게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 날 죽일 방법은 없다고 하며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그녀들에게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얼음 혈기술이 물의 호흡에 전부 박살이나 날아가 버렸고, 시노부는 뭐지? 라며 그쪽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호에는 기우가 있었고, 기우는 시노부를 바라보며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시노부는 기우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를 알아봤고 어째서 혈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냐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우는 너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지? 그날 마을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설마 시노부가 이렇게 귀살대원으로 있다는 것은 저번에 도마의 죽임을 당했던 여검사가 정말로 카나에가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기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뭐 너희가 아는 사이였느냐고. 혹시 네가 아까 말한 그 아이가 저 아이냐며 씩 웃었고, 특별히 기우를 봐서라도 너네를 아프지 않게 잡아먹어주겠다며 시노부의 접근에 절부채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도마의 팔을 알려버렸고,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도마는 기우에게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며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고,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우는 나는 이 녀석과 친구였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칼을 도마에 겨누었죠. 도마는 그러자 이게 참 일이 묘하게 흘러간다며 너희들을 전부 먹어치워 내 몸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얼음 혈기술을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도마가 얼음 혈기술을 시전해 그들에게 날리자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전해 그 얼음들을 쳐냈고, 시노부에게 여긴 내게 맡기고 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고,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가 한번 한다고 하면 고집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쩐지 반가운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최대한 시노부가 다치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도마를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도마는 씩 웃으며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나를 막아보라고 수백 개의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는데, 기우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전해 자신의 관계에 들어오는 창들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 기우는 그대로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도마는 기우가 호흡을 하길 기다렸다가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 마시게 했죠. 하지만 기우는 그 순간 자신도 얼음 혈기술로 도마의 얼음들을 뒤덮었고, 입자가 커진 얼음들은 무거워져 땅에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우는 도마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물의 호흡 검술로 도마를 공격했죠. 도마는 역시 내가 재밌는 녀석을 키운 것 같다며 웃었고, 도마는 자신의 분신을 하나 만들어 뒤에 있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공격하겠습니다. 시노부는 기우가 저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응원만 할 수 없다며 벌레 호흡을 시전해 도마의 분신을 상대했죠. 도마의 분신은 본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존재. 카나와 시노부는 그 분신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벅찼는데, 시노부가 그 분신을 찔러봤지만 단단한 얼음을 뚫을 근력이 부족했기에 그 안으로 독을 주입할 수가 없었고 분신의 힘에 튕겨 나갈 뿐이었습니다. 카나오 역시 자꾸만 도마 분신에게 움직임을 익혔고 배어나지 못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그들을 신경 쓰느라 도마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고 말았죠. 도마는 얄팍한 인간의 정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 내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사로운 정이 없어서 그렇다 라며 기우를 철부채로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자신들이 기우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에 쓰고 싶지 않았던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노부는 카나오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꽃의 호흡 정형 피하는 줄 아는 시전에 도마 분신의 움직임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받고 빠른 스피드로 도마 분신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공격들을 유도해 피해냈죠. 그러자 그 순간 시노부가 아까와는 다른 엄청난 힘으로 파고들어 분신 도마의 몸을 연속으로 꿰뚫어버렸고, 독이 주입되자 도마의 분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시노부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지? 라며 신경쓰다가 기우의 얼음 혈기소가 합쳐진 생생유전 빅룡의 춤에 몸 이곳저곳이 크게 베어버렸죠. 기우는 네 녀석 역시도 다른 걸 신경쓰느라 방심하는 거 마찬가지구나 라고 했고, 도마는 당황하며 재생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카나와 시노부가 자신을 둘러싸아 공격을 벗었고, 도마는 누적되어가는 시노부의 독과 일륜도의 베인 상처들 때문에 재생이 더디게 되어갔습니다. 도마는 그의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몸을 얼음으로 만들며 자폭했고, 기우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지키기 위해 그 얼음들을 몸으로 막아줬죠. 그런데 도마의 얼음들은 기우에게 흡수되기 시작했고, 기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마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도마는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며 네 녀석과 한 몸이 되어 인간이 가진 감정이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죠. 기우는 그런 도마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이미 도마는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버린 상태였고, 기우는 어찌되었건 도마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노와 카나오 역시 숨을 돌리며 찝찝하긴 하지만 드디어 언니 카나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기우가 조심해!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철퇴가 날아와 기우와 부딪혀 기우가 멀리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시노부가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암주 히메지와 교메이가 있었죠. 기우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교메이를 바라봤고, 교메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누나 치타코를 죽인 장본인 모든 일의 원흉인 그자라는 거 알아 분노라며 뛰어가 물의 호흡을 썼습니다. 기우는 방금 전까지 도마와 싸우며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도마를 흡수해 그만큼 힘이 보충이 되었고, 기우가 날린 공격을 방어한 교메이는 힘으로 밀리며 뒤로 쭉 날아갔죠. 교메이는 자신의 힘으로 압도하는 혈기는 처음이라고 놀랐고
이자는 확실히 위험하니 이곳에서 확실히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우와 교메이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서로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며 두기를 모으고 있었죠. 시노부는 이 공격으로 둘 중 한 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서로 부딪히기 전에 시노부가 중간에 난입해 둘 다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우는 시노부에게 왜 나를 막는 거냐며 저 남자는 츠타쿠누라를 죽인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시노부는 그래도 교메이 씨는 나와 카나의 언니를 살려준 생명의 은이라며 네 손에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그날의 일 혈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엄마 아빠를 살해하고 자신들 역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걸 교메이가 살려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노부는 교메이에게 분명히 당신은 기우의 가족들이 전부 혈기에 죽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기우가 살아있으며 츠타코 언니는 당신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가 어째서 들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교메이는 그의 이미 혈기에 의해 부모를 잃은 너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혈기가 됐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그때 당시에는 혈기가 되면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줄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설득했고 애초에 혈기가 곳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아니냐고 했죠. 이 모든 것의 원흉은 교메이가 아닌 혈기, 이 세상에 혈기라는 존재를 퍼뜨려 놓은 무잔이 원흉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껏 죽여온 무고한 귀살대원들이 생각이 났죠. 그의 기우는 자신은 결국 헛된 삶을 살아왔고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며 그래도 시노부 네가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 끝으로 자신의 일륜도로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노부가 뛰어와 기우의 귀싸대기를 날렸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대로 비겁하게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예전에 들깨로부터 나를 지켜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냐고 했죠. 기우는 어릴 적 시노부가 들깨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들깨를 쫓아버리며 무서워 말라고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혈기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자신은 무장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노부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볼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편이 되어 함께 싸우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미 그자는 우리 대원들을 죽인 혈기인데 귀살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고 시노부는 물론 기우의 죄가 전부 사라지는 않겠지만 그가 무장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그들의 죽음도 헛되이 되진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노부는 자신이 잠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살짝 찌른 뒤 순간 귀기를 내뿜으며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고 교메이와 기우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시노부는 사실 그동안 카나의 원수를 갖기 위해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상현의 혈기들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혈기의 피를 추출해 만든 약으로 잠시 동안 혈기가 되어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했죠. 그래야 이 힘으로 아까 도마의 분신을 상대하여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명히 자신이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꼭 도와달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알겠다고 했고 갑자기 슉 하고 사라지더니 나비여태 근처에 있던 귀살대원 한 명을 발기하기 배워버렸습니다. 시노와 교메이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고 했죠. 그의 기우는 이 자식은 도마에게 붙었던 접자로서 예전 카나에가 살던 곳의 위치와 지금 이곳의 위치를 알려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혈기가 되더니 뭔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성격으로 변한 거 아니냐고 불틀거렸죠. 기우는 자신은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표정하게 말했고 시노부는 속으로 자약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할 수 있다면 상인의 혈기들의 다양한 피를 모아올 수 있겠냐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무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고 기우는 저번에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도마 녀석이 상인들의 위치를 떠들어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기에 그들을 대체해보겠다고 했죠. 그의 교메이는 자신도 함께 돕고 싶다며 기우에게 악수를 청했고 기우는 아직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니 친한 척하지 말라며 그 악수를 거부하며 상현육의 혈기가 있는 유학으로 떠나게 되었고 시노부는 교메에게 이번 임무는 자신이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유학은 아무래도 예쁜 유해들이 많이 있으니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너는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기우는 그냥 상현의 혈기를 찾아내서 퇴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유학은 여러 민간인들이 가득한 번화가에 있기에 상현의 혈기가 무턱대고 싸운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혈기를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렇다면 상현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분명 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유녀들이 널 쳐다보느라 난리가 날 테니 싫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아무래도 지금의 넌 조용히만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할 외모니까 시선이 집중되면 잠입에 방해되지 않겠냐고 했죠. 시노부는 속으로 내 남자를 다른 여자들이 해벌쭉하고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툴툴거렸고, 옆에서 카나오는 시노부님은 솔직하지 못하시군요 라고 했고, 시노부는 얼굴이 붉어지며 카나오에게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녀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일단 시노부의 말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 지붕 위에서 상황을 살펴왔죠. 카나오와 시노부는 유녀로 위장 취업을 했고, 그녀들은 신입임에도 예쁜 외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시노부의 명령에 의해 최선을 다해 그곳에 일을 해내었지만, 시노부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매 순간순간 욱하는 성질에 손님을 때려 눕힐 뻔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 비열하게 생긴 손님이 들어왔고 유녀들에게 엄청나게 거들먹거리며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를 보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고, 그 역시 시노부를 보고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그는 최근에 상현호의 공세에 들어간 카이가쿠였고, 그는 시노부에게 어디 술 한번 따라보라고 거들먹거리자 시노부는 차마 혈기 녀석에게 술을 따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이가쿠는 지금 감히 손님은 왕인데 내 말을 듣지 않냐며 깽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온 그 가게의 오이라는 시노부에게 지금 이 손님은 내가 특별히 모셔온 손님인데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시노부는 그 오이란 역시 혈기라는 것을 알아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갈등을 했죠. 그때 오이란 다키는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시노부를 향해 돈찌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며 다키의 팔이 달려 공중으로 날아갔고, 기우가 나타나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우의 난입에 깜짝 놀란 시노부. 시노부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이 싸움에 휘말릴까봐 걱정이었지만, 기우는 그런 건 상관없이 시노부와 신경이 쓰였죠. 주변의 유녀들은 다키의 손목이 잘리자 비명을 질렀고 어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소리쳤는데, 다키의 손목은 갑자기 재생이 되었고 혈기의 모습으로 변하자 그제서야 다키가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 다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키는 자신의 정체가 많은 이들에게 까발려지자 열이 받았고 도망치는 유녀들을 향해 오비를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기우가 그 오비들이 불의 호흡을 베어내버렸고 유녀들이 전부 피신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이제 싸움은 불가피하니 잠시 동안은 이들의 공격이 다른 곳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해주라고 했고, 자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겠다고 했죠. 그러자 카이가쿠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느냐고, 오늘 내 기분이 잡혔으니 이곳에 있는 모든 인간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번개호흡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시노부를 향해 접근해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흡이 끊기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카이가쿠는 어째서 호흡이? 라며 고통스러워했는데, 기우는 이미 그쪽 반경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놓아 다키와 카이가쿠가 시노부를 기습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카이가쿠는 이런 정도의 데미지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며 다시 번개의 호흡을 시연한 후 기우에게 덤벼들었는데,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방어해냈고, 다키 역시 오비 혈기술을 날려 기우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전부 방어에 막혀버리고 말았죠. 다키는 그에 자신의 오빠 규타로를 그림자에서 꺼내 합세하게 만들었고, 규타로, 다키, 카이가쿠는 계속해서 기우를 공격하며 기우가 있는 곳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우의 물의 호흡은 여전히 건재하게 방어했고 그들은 기우에게 계속 그렇게 맞고만 있을 거냐며 조롱했죠. 기우는 주변 반경에 인간들이 없는 게 확인되자 아까 방어할 때와는 다른 느낌의 물의 호흡을 시전했는데, 물의 호흡 주변에 날카로운 냉기 결정들이 회오리처럼 휘돌았고, 그 결정 때문에 기우의 넓은 반경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온몸이 칼에 베이는 것처럼 상처가 났습니다. 기우는 그대로 앞으로 뛰어나가 칼을 휘두르자 그 주변에 있는 냉기 결정들이 참격의 엉겨부터 거대한 얼음 참격이 되었고 그대로 다키의 몸을 베어버렸죠. 규타로는 너희 자식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덤벼들었는데, 기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규타로를 향해 수차례 참격을 날렸고 규타로는 그 참격을 자신의 피 참격으로 맞받치려고 했지만 상대도 되지 않고 밀렸습니다. 카이가쿠는 그게 뭐하는 거냐며 상현용의 떨거지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어 자신의 가장 빠른 번개호흡을 지져냈는데, 그에 맞춰 기우 역시 물의 호흡으로 빠르게 카이가쿠를 스쳐 지나갔죠. 카이가쿠는 기우를 스쳐 지나가며 베어버렸고 자신이 더 빨랐다며 승리를 확신했는데, 자신의 시야가 앞으로 가다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고 바닥을 굴러가며 뒤쪽을 봤는데 자신은 몸과 목이 분리된 상태, 자신의 몸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우는 싸늘하게 다시 한번 물의 호흡을 시전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다키와 규타로의 목 역시 동시에 베어버렸고
카야쿠는 자신의 눈으로 쫓아가지 못할 스피드, 그리고 주변이 온통 얼음으로 뒤엎어버린 스케일의 혈기술은 그야말로 자신들과 격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기우는 이전에 도우마를 흡수하면서 도우마의 힘까지 전부 손에 얻게 되었고, 그동안 도우마가 지니고 있던 얼음 혈기술의 숙련도까지 올라가며 전투력이 급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밖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던 시노부 아카나오는 멀찍이 떨어져 있던 기우가 있던 가게 전체가 갑자기 얼음으로 뒤덮여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선을 해줬고, 저런 존재가 자신들의 편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기우가 카야쿠와 규타로 남매를 처리 후 시노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우의 발밑에 어떤 결계가 생겼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기우는 본능적으로 그 결계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시노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시노부와 손이 닿기 전에 기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기우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처음 보는 광경에 건물 안에 있었고, 사방군데에 혈기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봐서는 이곳이 태초혈기 무장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우는 아직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상현삼 아카제가 튀어나와 다짜고짜 기우를 공개했죠. 기우는 아카제의 각식을 맞고 그대로 쭉 뒤로 물려놨고, 아카야는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이 녀석이 상현이 도움한 녀석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예전 상현이 자리에 있다가 도움에게 패배해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 도움에게서 그 자리를 뺏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참이었죠. 기우는 어찌되었건 이곳은 혈기들이 가득한 곳, 무자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혈기들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부러 광범위한 얼음 창력들을 날려서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혈기들까지 휘말리기에 죽여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나에게만 집중하라며 파괴혈을 아침을 씌운 후 기우에게 뛰어가 공격을 퍼붓었고, 기우는 귀찮게 하지 말라며 물의 후 잔잔한 물결로 아카제의 공격을 전부 다 흘려보냈죠. 그러면서 기우는 얼음으로 만든 자신의 분신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 분신은 뛰어나가 무한성에 있는 혈기들을 공격했습니다. 아카야는 이 녀석 도우마의 기술을 똑같이 쓰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 도우마와 도우마 분신의 합동 공격에 당했던 것이 떠올라 열이 받았고,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연해 수백 수천 개의 풍압을 날려 공격했죠. 그 여파로 기우의 분신이 박살이 나버렸고, 기우의 본체도 아카야의 주먹에 맞고 부서져 갔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드디어 도마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먹에 부서진 얼음 파편들이 다시 합쳐져 어느새 아카야의 눈앞까지 다가왔고, 기우가 빅룡의 춤을 시연해 아카야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죠. 아카야는 이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은 뭐냐며 당황했고, 기우는 도우마도 이기지 못한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재생해서 다시 싸우려고 했지만 기우에게 베인 곳이 얼어붙어 재생이 되지 않았고, 억지로 움직이려 하자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기우는 싸늘하게 이만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아카야의 목을 물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렸고, 아카야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기우는 그 근처에 있던 상현사 한탱구에게 눈을 돌려 그에게 빠르게 뛰어왔고, 한탱구는 나는 이 녀석과 싸울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며 뒷걸음을 쳤는데, 기우가 그대로 칼을 휘둘러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한탱구의 목이 전부 베어지기 전에 어떤 칼에 의해 가로막혔고, 기우는 힘을 줘 한탱구의 목을 베어내려고 했지만 튕겨져 나가버렸죠. 기우의 칼을 막아낸 것은 바로 상현일 코쿠시보. 기우는 이 녀석이 상현 중 최강인가? 라는 생각으로 긴장했고 다시 물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의 심장 부분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며 다리가 풀리고 말았죠. 기우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무잔이 있었고, 무자는 도우마 녀석 재밌는 짓을 해놨구나 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갑자기 자신의 몸 깊은 곳에 숨어있던 도우마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도우마는 내면에서 기우에게 드디어 내 계략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무자님 덕분에 너의 몸은 나의 것이 될 테지. 너의 몸으로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죽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느껴질지 참 궁금해서 말이야 라고 했고, 기우는 이런 개자식 그만둬 라고 소리쳤지만 서서히 자신의 몸의 지휘권을 도우마에게 뺏겨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도우마는 일부러 죽기 전 같은 얼음 혈기를 쓰는 기우의 몸속에 기생을 했고, 무자는 기우 몸속에 있는 도우마의 생각을 읽고 그대로 저주를 발동해 도우마에게 힘을 불어넣었던 거였죠. 그렇게 기우와 도우마는 몸에 지배권을 두고 몇 날 며칠을 싸우게 되었고, 결국 눈을 뜬 기우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우는 다시 시노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시노부는 기우를 보자 한 걸음이 뛰어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야 기우는
부자인이 있는 곳에 소환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고, 부자인이 있는 장소를 드디어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만으로 부자를 퇴치할 수 없으니 귀살대 주들을 전부 불러 모아 한꺼번에 쳐들어가자고 했죠. 신호부는 그에 알겠다며 귀살대 까마귀를 보내 주들에게 나비 어택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줬습니다. 신호부는 기우에게 부자인이 있던 곳을 자세히 설명해주라고 하며 부자의 저주를 뚫고 어떻게 벗어났는지 세세하게 물어봤죠. 기우는 그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 상해사 마카자를 퇴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부는 정색을 하며 일륜도를 빼들었고 너 누구야? 라고 했죠. 기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나는 도미오카 기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카나오 역시 칼을 빼들며 기우에게 겨누었고 당신은 상현이 도마인가요? 라고 물었죠. 신호부는 기우의 말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 없다며 위화감을 느꼈고, 카나오는 뛰어난 시력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능력이 있었기에 기우가 도마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기우 속 도마는 이거 참 생각보다 일찍 들켜버렸잖아. 좀 더 즐기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주변은 엄청난 한기로 가득 차게 되었죠. 신호부는 도대체 기우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당장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도마는 씩 웃으며 그 칼로 이 녀석의 몸을 찌를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이 신호부에게 저벅저벅 걸어왔고, 신호부는 아무리 도마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기우의 몸에 독을 주입할 수가 없었죠. 도마는 그렇게 웃고 있다가 네 녀석이 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았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 계집을 죽인다면 어떻게 반응하려나? 라고 하며 카나오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시전해 기우의 공격을 막았지만 기우가 조금 더 속도를 올려 공격하자 카나오는 바로 밀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죠. 신호부는 제발 그만두라며 소리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편익 상태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마는 그래 그런 비명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라고 하며 카나오를 향해 물의 호흡을 시전했고 칼을 휘두르자 그 주변의 반경이 얼음으로 가득해졌고 카나오의 발이 얼음으로 묶여버렸죠. 카나오는 이대로 있다가는 도마에게 살해당한다는 생각에 황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도마는 카나오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신호부는 안돼 정신 차려 기우 라고 외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도마에게 잠식당한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카나오를 공격하는 순간 교메이 철퇴가 날아와 그 칼을 쳐냈고 교메이가 빠르게 뛰어와 카나오를 구출했죠. 교메이는 신호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기우가 지금 다른 혈기에게 잠식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렇다면 저 녀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며 과외협을 했고 도마는 너네의 실력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라고 웃으며 무수히 많은 얼음의 참격을 날렸죠. 교메이는 도마의 엄청난 힘에 겨우 막는 것이 한계일 정도였고 막으면서도 사방으로 튀는 얼음 파편들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물의 호흡을 하며 뛰어가 교메이를 압박했고 교메이는 뛰어난 회피력과 체력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간다면 당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호흡의 검소리 날아와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가 그쪽을 보니 음주우지 탱긴 사주 이그 로바나이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에 맞춰 이곳에 도착했고 함께 힘을 합쳐 도마를 베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도마는 잔잔한 물결로 주들의 공격을 전부 다 흘려보냈고 완벽한 방어로 주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도마에게 가까이에 다가가 배로 가면 주변에 떠다니는 내기결정 때문에 폐에 고통이 느껴져 호흡이 끊겼고 물의 호흡 반격으로 인해 낑겨져 땅에 널브러지게 되었죠. 도마는 생생유전을 시전해 주들을 스쳐 지나가며 베어버렸고 주들은 죽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지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씩 웃으며 오늘로써 귀살대도 전부 끝인가 보군. 이게 전부 다 네가 다른 귀살대 주들을 불러준 덕분이지 라고 하며 신호부에게 말했고 신호부는 도마의 앞을 막아서며 더 이상 주들을 공개한다면 나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죠. 그의 도마는 그렇다면 어쩔 거냐고 어서 나를 찔러 독을 주입하라고 배짱을 부렸고 신호부는 부들거리면서 일륜도로 도마를 향해 벌레 호흡을 시전해 찔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신호부의 칼을 너무나도 쉽게 쳐내버렸고 이건 뭐 진심으로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이것도 전부 시시해졌으니 이제 널 죽여서 이 몸속에 잠들어 있는 기우 녀석의 반응이나 봐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물의 호흡을 사용해 신호부를 베어버리려고 칼을 휘둘렀고 신호부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의 칼이 신호부의 목 앞에서 멈췄고 칼은 엄청나게 부들거리면서 떨리고 있었죠. 신호부가 기우의 모습을 보자 기우는 신호부 도망가! 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도마를 막아내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도마는 이 자식
보마에서 잠자코 지켜보긴 할 것이지 왜 튀어나와 끼어드냐고 화를 냈고, 기우는 절대 네 맘대로 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저항했죠. 그러면서 점점 기우의 칼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갔고, 도마를 막으려면 이 수밖에 없다며 시노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기우에게 너희 자식 미쳤냐고, 이러면 우리 둘 다 소멸하게 되는 거라고 말렸지만, 기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바에는 나 스스로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며 목에 칼을 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칼로 기우의 심장을 찔렀고, 기우는 자신의 몸속으로 무언가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기우의 몸속에 있던 도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어쩐지 자신이 장악했던 힘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깨달았죠. 도마는 내 인연 도대체 무슨 독을 주입한 거냐 라고 소리쳤는데, 시노부는 내가 넣은 것은 기우에게는 약, 너에게는 독일 테지. 독은 약으로도 쓸 수가 있고 약도 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저번에 기우가 무한성으로 끌려간 뒤 최대한 빠르게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약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었고, 그 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도마에게 잠식당해 도마가 몸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을 넣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기우의 영혼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었고, 기우가 극적으로 몸의 지배권을 가져오자 그때 그 약을 투입했던 거였죠. 그래야 도마는 기우의 몸속에서 고통에 썩어왔고, 기우는 자신 가슴에 칼을 찔러 넣은 뒤 빼내자 도마의 마지막 세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시노부가 벌레호흡을 사용해 도마의 세포를 찔렀고, 도마는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갔죠. 시노부는 기우가 다시 되돌아오자 그를 껴안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고, 자신 때문에 다친 귀할대원 주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부터 다레옵 참격이 날아와 그들을 덮쳤고, 기우는 황급히 무료호흡으로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도마 녀석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살대 녀석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은 것은 잘했다고 했고, 이번 기회에 전부 쓸어주겠다고 했죠. 그의 기우는 그대로 뛰어가 코쿠시보에 공격했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무자의 저주에게서 자유롭게 되자 무자이 심어놓은 혈기들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고, 무료호흡과 얼음 혈기술을 합쳐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애초에 코쿠시보 칼은 일륜도가 아니었고, 기우의 칼은 혈기에게 더욱 치명적인 일륜도였기에 둘의 싸움이 지속되자 체력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코쿠시보 쪽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호흡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기우의 냉기 열정과 자신의 참격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완벽한 방어에 무료호흡에 열이 받았고, 좀처럼 나자는 승부에 점점 조바심이 났죠. 그때 멀리서부터 엄청난 귀기와 함께 무장이 걸어나왔고, 아직까지 귀살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느냐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기우를 보고 어떻게 내 저주를 풀어낸 거냐며 긴장을 했죠. 자신의 저주를 풀어낸 혈기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기우와 귀살대원들을 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장의 촉수를 꺼내 기우에게 퍼부어댔고, 기우는 다시 힘을 끌어내 무장의 촉수들이 시노부의 일행에 닿는 것을 겨우겨우 막아냈죠. 하지만 코쿠시와 무장을 동시에 상대하다 보니 버거웠고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살대 슈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쉬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어나 힘을 냈고, 자신들이 최소한 상인을 코쿠시보라도 처리해야겠다며 뛰어들었고, 교메이와 텐겐, 무이치로, 오바나이, 카나오는 코쿠시보를 막으며 기우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게 되었죠. 기우는 그의 무례호흡과 얼음 혈기술을 섞은 빅룡의 춤으로 뛰어가 무장의 촉수들을 잘라내며 가까이 접근했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장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기뻐하며 승리를 확신했지만, 무자는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고 촉수를 뻗어 기우를 날려버렸죠. 무자는 이미 몸의 약점까지 극복한 최강의 혈기, 무자는 자신의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딱히 베이는 걸 경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은 전투기술 자체는 다양하지 않다 보니 차라리 자신이 공격을 당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인 후 자신도 반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무자는 더욱 많은 촉수를 뻗어내 기우를 공격했고, 시노부는 자신에게 혈기와 주사를 주입한 뒤 순간적으로 혈기의 힘으로 빠르게 뛰어가 무자에게 벌레호 공격들을 성공시켰죠. 무자는 그의 시노부의 촉수를 뻗어 그녀의 다리를 잡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시노부는 그나마 혈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공격에 죽진 않았지만 혈기의 힘을 몸을 보호하는 데 전부 다 써버려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갔고, 다시 한번 무장에게 같은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큰일을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시노부를 감고 있는 무장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시노부에게 아무래도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빛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동이 터오려면 꽤나 시간이 남아있었고, 이대로
코쿠시보와 부장과 계속 싸우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귀살대원들도 전부 죽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기에 그 속죄를 하고 싶다며 다른 주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지라고 했죠. 시노부는 기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엄청난 결의를 받기에 일단 코쿠시와 싸우고 있는 주들에게 잠시 물러나 있자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이대로 도망을 칠 생각이냐며 그들을 뒤쫓으려고 했는데 순간 기우가 있는 곳에서 엄청난 한기가 느껴져 그곳을 바라봤고 코쿠시보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기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코쿠시보는 무자에게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외쳤지만 무자는 그래봤자 헬기솔로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고 오만 방자를 떨었습니다. 그때 기우의 몸은 엄청난 한기를 발사하면서 순식간에 그 주변이 모두 얼음으로 뒤집혔고 코쿠시와 무자는 발밑에서부터 얼음들이 뒤덮여 올라갔는데 그 얼음을 뿌리쳐내려고 했지만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기에 그대로 모두 얼어버리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라며 놀랐는데 어쩐지 기우의 몸 역시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기우를 불러왔지만 이미 기우는 딱딱한 얼음이 되어버렸고 이건 그가 사실상 무장과 코쿠시보와 함께 죽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기우가 이대로 모두와 함께 얼어붙어버려 해가 뜰 시간까지 버티려고 한 것. 해가 뜨게 된다면 기우의 혈기술은 태양에 타버릴 것이고 그 순간 얼음에서 깨어난 모든 혈기들이 전부 소멸되게 될 것이었죠. 시노부는 오열하면서 기우 넌 왜 자꾸 내 곁에서 떠나려고만 하는 거냐며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옆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귀살대 주들과 카나오는 차마 시노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었고 무자를 퇴치했다며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죠. 시노부는 계속해서 울며 얼음이 된 기우를 껴안았고 시노부가 기우의 얼음에 닿자 시노부의 몸 역시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그 얼음에서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않으면 시노부는 이까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나는 절대 기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의 울음소리는 두꺼운 얼음 너머에 기우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기우는 나 역시 너와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며 사실은 살아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너 역시 죽게 된다고 어서 떨어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우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는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자신의 몸 심장에서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기우를 뒤덮은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기우와 시노부 사이에 있는 얼음들이 물이 되어 바닥으로 흘러갔고 곧이어 기우와 시노부는 서로의 온기를 맞대며 꼭 깨어났습니다. 시노부는 내가 꼭 널 인간으로 되돌려줄 테니까 죽으려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곧 동이 터오르자 기우를 태양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빛을 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이 대지를 밝혀오자 기우의 얼음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던 부장과 코쿠시보는 얼음과 함께 태양빛에 들어갔고 비명 속에 소멸하게 되며 혈기와의 긴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 뒤 그동안 모은 혈기들의 피를 연구해 혈기의 세포 자체를 해독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게 되었고 비로소 기우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기우는 혈기였을 때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혈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고 최초의 혈기 구잔을 저체한 공을 세웠기에 귀살대에서는 그를 정상천적해줬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가 해체하게 된 후 기우와 시노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았고 귀살대 모두의 축하 속에 함께 나비저택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에 살짝 거리를 두고 뻘쭘하게 따라가는 카나오를 향해 시노부가 뒤를 돌아봤고 빨리 따라오지 않고 왜 뒤에서 오느냐며 손짓했고 카나오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에게 뛰어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부까지 오는 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기우라는 캐릭터와 시노부라는 캐릭터가 확실하게 다양한 인물들과 엮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넣어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우가 마지막에 부장과 코쿠시와 함께 동기어진하고 함께 태양빛에 타죽는 엔딩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해피엔딩이 좀 더 제 타입이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무난하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